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파이낸스 오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만도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호재가 전해졌죠. 이 폭스바겐 그룹의 전기차 서스펜션 부품 5천만 개를 공급하게 됐다라는 건데요. 만도가 설립된 이래로 최대 수량이라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물량 맞추기 위해서 멕시코 공장의 가동률도 높인다고 하고 이래저래 호재임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폭스바겐 발 이 호재 만도 연속적인 좀 상승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 전문기업 만도가 폭스바겐 그룹으로부터 5천만 개 규모의 서스펜션 제품 수주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스펜션 단일 품목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고요. 일반적으로 서스펜션 부품은 이제 차량 한 대당 4개가 장착이 되는데 그럼 연간 수주 물량은 한 600만 개에 좀 달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 수주에 폭스바겐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을 적용한 유럽 주력 모델 대부분과 폭스바겐 아우디 내연기관 베스트 모델 등이 대거 포함되었다는 부분인데요. 이로써 만도는 폭스바겐의 전략적 파트너사로 내년 6월부터 2033년까지 유럽 현지에서 서스펜션 제품을 생산 공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뉴스에 접해서 잘 아시다시피 폭스바겐은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기준으로 가장 선두에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고 전기차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있잖아요. 폭스바겐은 올해 처음 파워데이를 열고 2030년까지 배터리 충전 관련 기술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 각형 통합셀 도입 등 유럽 메이커 중심의 공급 체계 구축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460억 유로,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죠. 이 여파에 의해서 국내 배터리사들 중에 파우치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요동을 치기도 했죠. 폭스바겐의 배터리데이 이후에 모두가 안 좋다고는 하지만 국내 기업 중에 만도처럼 기회 요인이 아예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경쟁업체가 수년 내 K배터리의 기술력과 공급량을 따라잡고 의미 있는 수준의 각형 배터리를 양산해내기 쉽지 않을 뿐더러 폭스바겐이 이제 각형 배터리를 자체 수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이 완성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폭스바겐의 유럽 내 수요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기존 아시아 제조사들과 안정된 공급선을 가져갈 필요가 클 것이고 이번 서스펜션 대형 수주에서도 증명을 했듯이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기회 요인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도뿐만이 아니라 탑티어 기술력 기반의 이제 소재 및 장비 기업들은 여전히 유럽 업체들한테 러브콜을 받을 것이고 유럽 내 자체 배터리 생산 설비 본격 확대 계획에 따라서 노스볼트 등 유럽 현지에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있는 국내 소재 업체 및 부품 공급 업체들에게는 기회 요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만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3사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나오는 이야기로는 현대차도 배터리 자체 생산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위기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기회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위기와 기회 요인이 다 같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폭스바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폭스바겐 역시도 자체 생산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현대차 역시도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현대차 그룹 내에서 전체적인 수요를 다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의 수요의 성장성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주가 하락은 한번 접근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오늘 3사들 주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 번의 기회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주셨습니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STX 중공업 오늘 개장 직후에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문을 분할해서 STX 에너지 솔루션을 신설하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서 재무 구조 개선에 좀 힘이 실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와 함께 두산 그룹주를 좀 비교해 볼 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그룹은 뭐 수술대 위에 올라와 있죠. 이리 떼어서 저리 붙이고 저리 떼어서 이리 붙이고 있는데 두산 이야기 나오는 걸로는 두산 인프라코어를 영업과 투자 부문으로 분할해서 이 투자 부문은 두산중공업에 좀 합병시킬 예정이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이로써 불확실성이 완화가 됐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도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관련주 흐름 좀 짚어볼게요. STS 중공업이 이제 수소 및 연료전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을 단순 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을 해서 신설회사 STX 에너지 솔루션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분할 기일은 6월 1일이고요. 회사 측은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는 목적이라고 좀 밝혔는데 사실 회사에서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를 수소 연료전지와 같은 재생 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얼만큼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신설 회사가 핵심 사업에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고 당장의 성과가 금방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경쟁 기업들과 얼만큼의 차별화를 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고요. 앞으로 이제 핵심 사업의 영향을 키우기 위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집중적인 투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렇다라고 하면 재무적인 상태도 상당히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투자 유치를 받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이 되겠지만 아직은 그런 로드맵 자체가 전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단순히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한다고 해서 STX 관련된 그런 그 어떤 투자 의견도 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두산 인프라코어는 좀 사례가 좀 다르죠. 두산 인프라코어 역시도 영업 부문은 남겨두고 투자 부문은 따로 떼어넣어서 분할할 예정인데 이 분할되는 회사는 두산중공업과 합병할 예정입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을 드리자면 두산 인프라코어는 굴삭기 사업을 본업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 본업만 남겨두고 몸집을 가볍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두산 인프라코어는 현대중공업 그룹에 인수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떨구고 순수한 건설 장비 업체로 탈바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밸류에이션 할인 요소로 지적을 받았던 부분도 다시 정상화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두산 인프라코어에게는 긍정적인 뉴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STX 에너지 솔루션 일단은 뭐 제한적인 상승일 거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따라잡기 힘든 위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반면에 두산 인프라코어 선택과 집중에 나섰습니다. 긍정적이다라는 답변 들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 퀀텀 점프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공장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입니다. 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공장의 가동률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배경 뒤에는 아무래도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바이오 CMO 기업에게 위탁 생산 부탁했을 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쌈바는 3개월이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이유에서 주가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좀 낮아져 있는데 지금 구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해요. 특히 전체 생산 용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공장 가동률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실적이 퀀텀 점프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 공장 가동률 약 85% 정도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2019년에 41.6% 그리고 작년에 60.5%와 비교했을 때는 괄목상대할 만한 수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전체 생산 규모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공장 가동률이 지난해 상반기 20%에서 현재는 70% 수준까지 수직 상승했다는 점은 좀 의미가 커 보인다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총 생산 규모는 36만 리터로 좀 알려져 있죠. 1공장이 3만 리터, 그리고 2공장이 15만 리터, 상공장이 18만 리터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공장 가동률 85%,
지금 수준만 유지한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1조 5,117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영업이익 역시도 지난해보다 68% 늘어난 4,924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지스의 공장 가동률 상승 배경에는 독보적인 기술력에 좀 중심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경쟁사들이 바이오 위탁 생산을 수주를 받아서 실제 상업 생산을 개시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9개월, 길게는 2년씩 걸리는데 삼성은 3개월이면 가능하다라고 하죠. 치료제 위탁 생산 수주가 빠르게 공장 가동률 상승과 매출 반영으로 좀 이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이 CMO의 기술 이전은 결코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치료제 생산에 앞서서 고객사로부터 치료제 생산 기술을 배우고 원재료 수급을 구체화해야 하는데 사전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이 이전받은 기술은 실제로 생산 공정에서 시제품 생산 등을 통해서 유효성과 안정성 검증도 거쳐야 돼요. 이렇게 생산된 치료제가 고객사 제품과 동등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만이 상업 생산이 가능한데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술력을 앞세워서 글로벌 CMO와의 수주 경쟁에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여기에 이제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재무 안정성 그리고 대외 신뢰도가 더해져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가장 먼저 찾는 CMO 업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다른 제약 바이오 업체들과는 차별화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좋다라는 의견 전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